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저는 이제 코퍼레이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있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을 보시고 이번에 발표가 났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수업을 들었던 분 한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제 결과 성적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좀 더 공부를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처음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바로 이 자리에 앉으셨나 하면 그렇습니다. 바로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열심히 했던 그분 기억이 납니다만은 좀 너무 아슬아슬하게 여러분 아시죠? 캘리포니아 시험은 이제 특히 에세이 파트는 약간 좀 이렇게 점수가 약간 모자리는 분들은 제 세컨 리더가 채점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회를 주는데요. 저도 이제 뉴욕주 변호사 시험 볼 때도 역시 이제 일정한 그 레인지의 범위에 있는 분들은 채점을 다시 해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객관식과 주관식을 거의 잘하셨는데 처음이라서 아마 좀 감이랄까요? 시간 안배 등등이 아마 여러분도 저는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잘하실 줄 몰랐습니다. 저는 책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뭐 6번이나 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아마 2번 정도면 뭐 이너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듣고 저도 분발해서 열심히 가르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코퍼레이션이죠.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4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가 한 40페이지 되는데요. 오늘 20페이지, 다음 시간에 20페이지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퍼레이션은 아시다시피 이제 에세이 파트의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그렇게 정밀하게 하지 않고 제가 다른 강사와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중점적으로 강약을 조절해서 별표 몇 개, 약간 초등학생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저 개인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라는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역시 이제 우리 계약도 포메이션이 있었듯이 회사도 여러분 이제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회사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법의 설립행위라든지 모든 것들이 한국의 회사법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적 리걸 마인드만 있으시면 거의 그런 그 리걸 텀 법률 용어만 이해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칠판을 보시면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이제 어떤 회사가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 물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일정한 서류들 페이퍼워크를 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법인 설립하려면 우리나라 경우도 이제 일정한 서류를 갖춰서 법인을 설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액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설립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왜 그 설립 이전의 행위, 설립 이전의 그 행위, 즉 설립 이전자를 뭐라 그럽니까? 소위 이제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어로 promoter, 그죠? promoter라고 하죠. 우리가 프로모션이라고 하면 광고한다 이런 것도 프로모션이라면 프로모터 하면 발기인이 되는 거죠. 이 발기인 즉 회사의 설립 공식적으로 회사가 설립하기 이전과 이후에 회사가 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발기인 개인이 책임을 지는가 라고 하는 것은 포인트 중에 큰 포인트가 이 부분에 자리 잡고 있죠. 그죠? 예, 그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 페이퍼는 이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또 이것은 어디에다가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 설립행위와 관련된 이슈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4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포메이션에서 이 pre-incorporation transaction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재단 회사가 설립하기 이전에 거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회사 설립에 대해서 이제 프로모터 발기인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발기인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발기인이란 이렇게 나오죠. 발기인은 밑줄이죠. personally liable. 즉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이제 그 발기인의 책임을 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원칙적으로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원칙적으로 책임을 안 지는 게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고 세 번째 줄 unless라는 말도 있고 두 번째 줄 밑줄 jointly severally. 여러분 jointly and severally라고 하는 말은 소위 연대 책임을 말합니다. 요 severally, jointly 이 단어는
불법행위 톨치에서도 나오고 계약법에서도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소의 연대 책임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죠. 바로 밑에 보시면은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네요. adoption, 그죠? adoption. 회사가 그걸 인정한 경우. 여러분 그 밑에 RMBCA라는 단어 있죠? 약자.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라고 하는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개정된 회사의 모델법 이렇게 되는 거죠. RMBCA.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법상으로 발기인도 일정한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바로 밑에 줄 know 밑줄 알았거나 또는 그런 그 동의한 경우라는 경우가 나와 있지요. 그죠? 네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밑줄 A fiduciary relationship. 여러분 이 fiduciary라고 하는 것은 신탁 의무할 때 신탁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탁 관계를 말하는 거고 있습니다. 즉 신탁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고 그죠? 신탁자 수탁자가 소위 신탁 관계에 의한 책임을 있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바로 밑에 줄 fiduciary duty 나와 있죠. 따라서 신탁 의무가 있고 여기에 위반 시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런 구도가 가는 거죠. 다음 이제 큰 번호 2번을 보시면은 회사의 책임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 발기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회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지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54페이지를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반대로 예외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 줄 어답트 별표, 어답트의 수락 채택 이런 뜻이죠. 회사가 발기인의 어떤 행위, 예를 들면 발기인이 계약을 맺었다라고 한다면 그 계약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고 바로 밑에 또는 회사가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한 그 결정에 따라서 채무를 인수한 경우가 됩니다. 채무를 인수. 바로 어디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acceptance of liability for the debt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B번을 보시면은 incorporation이 나옵니다. incorporation 아시다시피 이제 회사의 설립이 나옵니다. 설립이 나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회사 설립을 법무사님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시면은 일본의 절차를 보시면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 있죠. 바로 밑에 줄 referred to as the 밑줄 별표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charter. charter라기보다는 이제 그 articles of incorporation이 밑줄 별표, 즉 정관이죠. 정관을 작성해서 어디다 제출해야 됩니까? must filed. file란 말이 신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에다가 신청해야 됩니다. A번은 이제 정관, article 또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줄에 must include 밑줄. 그래서 basic information이 들어가고 basic이 뭔데라고 했더니 밑에 나와 있습니다. 회사의 주소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주식의 수라든지 뭐 등등이 고민 나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두 번째 패러를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회사가 유한회사가 있고 합자회사, 주식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두 번째 패러를 보시면은 Company Incorporated는 INC, 그죠? 그다음에 Limited 하면 LTD 되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밑에 패러를 다시 보시면은 중요한 거 밑에 세 번째 패러를 두 번째 줄 purpose 밑줄 purpose. Statement of the corporation purpose. 이 목적이죠. 우리가 이제 정관에 목적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브로드가 동그랍니다. 브로드. 즉 그 목적은 두리뭉실해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 세밀하지 않아도 된다. 포괄적. 그래서 브로드, 포괄적이 된다 이런 뜻이고요. 바로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두 번째 줄 in addition to 바로 밑에 줄 enumerate 밑줄 즉 enumerated power. 이 enumerate는 우리가 미국 헌법에서도 한번 나눠봤습니다만은 회사의 권한을 enumerate는 열거하다 이런 뜻이죠. 그 권한이 열거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고 바로 밑에 줄 although로 시작하는 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소위 그 duration 즉 회사의 존속 기간도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B번을 보시면은
파일. 여러분 이제 파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의 이 소송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소장을 내면은 접수증을 딱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뭐라고 찍어줍니까? 파일드 이렇게 파일드라는 이렇게 딱 찍어줍니다. 그래서 파일은 신청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디다가 맨 53페이지 맨 밑에 줄이 밑줄입니다. Secretary of State 주 국무부에다가 보통 합니다. 주 국무부 좀 우리 감이 좀 안 올 수 있습니다만 55페이지가 됩니다. 55페이지 2번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민법 총칙 가면은 이제 그 124, 125, 126, 129 이쪽 쪽으로 가면은 이제 대리권이 나오죠. 대리의 범위를 이제 그 일탈한 경우, 2번은 바로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죠. 대리권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정관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를 말하고 우리가 2번은 얼트라 바이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트라 바이리스 이건 아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beyond the scope 이런 뜻이 됩니다. beyond the scope of the certificate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이제 이런 거죠. 제3자인 경우에는 제3자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경우는 제3자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제3자가 거래를 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이거 회사가 권한을 넘은 거네요라고 주장할 수 없다. 어떻게 회사가 제3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An ultra virus can be challenged, 그죠? 수동태가 왔죠.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주장이 가능한 건데요. 즉 valid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 2, 3번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주어가 다 다르죠. 그죠? 주어가 하나는 주주고 또 다른 거는 두 번째는 회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 있는 겁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 세 번째 3번을 보시면은 이제 effect 회사 설립의 효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A 두 줄이 밑줄 별표 A 두 줄이 즉 법적인 회사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법적인 회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궁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55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de facto cooperation, de facto cooperation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55페이지 de facto 밑에서 두 번째 나오죠. 요것을 서로 이제 밑줄을 서로가 쭉 그어놓으세요. 하나는 법적, 그죠? 법적인 회사고 하나는 사실상의 회사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defective incorpor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회사를 설립했지만 하자가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A번을 보시면은 소위 선의의 노력이 없는 경우 lack 나와 있죠. B번은 선의 노력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선의를 가졌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회사에 불과한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회사 설립에 하자 있는 것만 틀림이 없는 거죠. 그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56페이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하나는 디펙트 그리고 2번 반가로 2번은 이제 이스토펠 밑줄 이스토펠. 이 이스토펠은 여러분 이제 미국 계약법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금반원입니다. 금반원. 여러분 우리나라 판례 금반원 보면은 키워드가 하나 있죠. 새삼스럽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즉 이전에 상대방은 거기에 어떤 그 의존해서 다 신뢰를 했는데 새삼스럽게 번복을 하는 그런 경우가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사가 설립을 다 했으면서 새삼스럽게 아니다 이렇게 번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반가로 1번을 보시면 맨 밑에 줄 회사 모델법은 abolish 폐지 요거 밑줄 폐지되었고 반가로 2번 역시 뉴욕의 경우에는 역시 폐지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만큼 다시 한번 말하면 수험 적합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히려 앞에 페이지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사가 설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거기에 필요한 것은 소위 이제 증권이나 채권 같은 것들이 등장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로마자 대문자 2번은 바로 스탁과 다른 채권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증권. 그래서 A번을 보시면은 이제 56페이지 A번이죠. 보시면은 역시 이제 증권의 유형은 우리나라와 같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 이제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죠. 그죠? 첫 번째 줄 either 동그라미 밑줄 보통주는
이거는 영어로 common stock or preferred stock 밑줄. 예, 여러분 이제 회사법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용어를만 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보통주는 이제 의결권이 있지만 우선주는 이제 투표권이 없지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배당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 B번을 보시면서 여러분 이슈 단어, 이슈언스 밑줄. 이 이슈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쟁점도 이슈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걸 발행하다 이럴 것도 이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동사 이슈드 바이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 법의 어떤 객관식을 다뤄본다 이럴 때는 이슈라는 단어를 접합하게 되면 그것이 쟁점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발행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B번 같은 경우는 주식의 발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줄, 이제 맨 밑에 줄은 이제 소위 그 authorized stock이라고 해서 정관에서 이제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의 양을 말하는 거죠. authorized stock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회사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아까 authorized stock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수권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57페이지를 보시면 5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수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in general 수권 주식의 발행은 이사회에 의해서 권한이 이제 인정돼야 된다. 수권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2번 컨시더레이션 의미가 있습니다. 별표 하나. 이 컨시더레이션은 여러분 미국 법 전체에서 이 컨시더레이션은 크게 세 군데 과목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미국 계약법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없는 이제 그 성립 여건이 컨시더레이션, 다른 말로 하면 약인이다, 대가다 이런 말을 하죠. 그다음에 미국 재산법에서 이 컨시더레이션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미국 회사법에서 역시 이제 대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대가가 그러면 이제 무엇이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 밑줄 치죠. money, tangible or intangible, property, 그다음에 서비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유채물과 무채물의 재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fully paid 밑줄. fully paid. 밑에 not fully paid.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컨시더레이션은 돈도 첫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금전도 되고 또는 유채물과 무채물의 재산도 되고 심지어 서비스까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컨시더레이션을 하기로 했으면서도 그것을 완제, 즉 모두 다 지불한 경우,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불하지 않은 경우와 완전히 다 내지 않는 경우. 첫 번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안 낸 만큼만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에는 그 이사회에서는 most merely가 밑줄입니다. merely. 그러니까 단순히 결정만 한다 이런 뜻이죠. 어떤 주식에 받는 어떤 컨시더레이션은 소위 컨시더레이션의 적절성, adequacy, 적절성에 대해서는 단순히 결정만 할 수 있지 정확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했으면 상대방도 10만 원 내야 되는가? 왜냐하면 어떤 것은 인텐저블한 것은 정확하게 이게 또 산정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감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로 밑에 줄 세 번째 패러그래프의 밑에 줄 보시면은 adequacy of consideration 밑줄입니다. 별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똑같은 단어가 이제 우리 미국 계약법에도 나오고 미국 재산법에 나옵니다. 즉 대가가 적정해야 되는가 이거죠. 적정이란 말은 10원짜리면 나도 10원짜리 똑같이 해야 되는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10원짜리 했지만 인텐저블한 것은 15원도 될 수 있고 아니면 8원도 될 수 있고 그래도 컨시더레이션은 인정이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계약법 논리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par value stock 밑줄입니다. par value stock. 이 par value stock은 이제 액면가를 말하는 겁니다. 액면가.
액면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액면가는 뭐죠? 우리가 미니멈 이슈언스 프라이스라고 해서 미니멈, 미니멈 저 적어 놓으시죠. 미니멈 이슈언스 프라이스, 즉 최소 액면가 이렇게 최소 액면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주식은 우리나라도 500원짜리 있고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뭐 등등 뭐 이렇게 종류를 나눠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이제 주식을 발행할 때는 기초, 미니멈, 최소 액면가는 있어야 된다. 그래야 총 자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탁 서브스크립션. 여러분 서브스크립션 있죠? 이 단어는 조금 이제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제 이메일을 정기 구독하는 사람 분들은 이제 이메일 구독을 subscribe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어떤 계속 받는 이메일을 이제는 더 이상 수신이 필요하지 않다. 소위 수신 거부를 할 때 영어로는 이렇게 오죠. If you want to, your email is unsubscribed 이렇게 오죠. 그죠? 수신을 이제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만나는 이 3번에서는 스탁 서브스크립션이라고 하면은 주식의 청약이 됩니다. 청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이 발행되면은 그거를 구입하겠다라고 하는 청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3번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회사가 설립 전에 이제 이렇게 발행을 할 수 있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이제 unless라는 표현을 믿죠. 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쟁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주식 신청을 했는데 청약을 했는데 이것을 소위 철회할 수 있는가? 철회할 수 있는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6 months 밑줄 나와 있죠. irrevocable. 여러분 이제 이 irrevocable이라는 그 단어는 미국 계약법에도 자주 나옵니다. 즉 청약의 철회 제한, 소위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밑에 줄, 세 번째 줄 보시면 but 밑줄, but 이제 예를 들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지만 if all subscribers, 모든 청약자가 동의하면 이런 말이죠. 가능하다. 자, 세 번째 패러를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식을 청약을 한 사람이 청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뭡니까? 그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그렇죠?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는 취소, 그러니까 회수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세 번째 패러그래프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can pursue normal collection method. 이 normal collection method가 무슨 뜻입니까? 통상의 회수 방법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밑에 줄 보시면 in addition, 회사는 다시 그거를 팔 수가 있는 거죠. cancel, 그죠? 다른 사람에게. 대신에 이제 그 일정이 청구를 해야겠죠, 그죠? 지불하시오 이렇게. at least 며칠이요? 20일, 그죠? 20일.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이 숫자를 묻는데 미국 법도 이 숫자를 가지고 1번 10일, 2번 20일, 3번 30일 이렇게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이런 이제 사실 미국 법은 이렇게 까칠하지 않습니다. 숫자에 대해서. 하지만은 그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이제 1심에서 2심 항소 기간이지 않습니까? 무슨 14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형사 같은 경우는 7일, 7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민소 같은 경우는 이제 14일이다. 그럼 14일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문제가 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날짜에 대해서는 미국 계약법에서 날짜가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소위 몇 개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혹시 이제 안 들으신 분은 서머리 강의를 제가 계약법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꼭 한번 챙겨서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거는 10일하고 3개월짜리가 있는데 그거 챙겨보시고. 참고로 만약에 못 외우시면은 그렇게 꼭 외우시겠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 말고. 4번은 별표 3개짜리가 됩니다. 4번은 이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미국